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달 양띠 분들의 한 달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양띠 분들은 기본적으로 화개살을 깔고 있죠. 이 화개살은 고독이나 학문, 종교나 예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양띠 분들은 보편적으로 순하고 착하며 참을성도 많은 성정을 지니고 있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2019년도 양띠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살을 깔고 있습니다. 이 지살은 보편적으로 이동살이라고도 하죠. 이사를 한다든가 직장의 이동이나 보직의 변경, 승진, 이런 것들도 모두 해당이 될 테고, 뭐 해외 나들이나 출장, 이런 것들도 모두 이동살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살은 역마살하고 다르게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기운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의 환경이나 상사의 지시 또는 뭐 직장의 발령 이런 거에 이해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로 움직인다는 그런 점이 조금 다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한 해 동안 양띠분들 많이 움직이면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 기운이 들어 있는데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2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망신살이 있네요. 이 망신살은 통상적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 자신의 체면을 조금 구기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상대편이나 반대파로부터 어느 정도 자신의 치부가 다소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다소 구겨지기도 하지만은 이 망신살은 자신의 체면이나 아니면은 명예가 손상당하는 그 이상의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른다 이렇게 봐가지고 상당히 좋은 살로 보기도 합니다. 정부 강요에 임명되기 위해서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거,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청문회 할 때는 온갖 구설수에 참치부가 다 노출되기도 하지만은 막상 자리를 잡고 나면은 지나간 그 정도의 망신은 문제가 아니죠. 온갖 권력을 다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기운을 망신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기해년 양띠 분들의 2월달 한 달 동안의 나이별 운세는 또 어떤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5세, 65세 되시는 분들, 을민년에 태어나셨고 상관과 급제시입니다. 상관과 급제시니까 주변 사람들과 다소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가족들의 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생깁니다. 또한 그 재산상의 손실도 다소 있을 수 있고 또 이성간이나 부부간의 사이가 다소 원만하지 못하거나 조금 갈등이 있는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조금 2월 한 달 동안은 주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7세, 77세 되시는 분들 개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생양에 속하십니다. 정제와 상관이시니까 횡재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횡재수가 다소 생기더라도 모으기는 힘들고 또 하는 일에 어려움도 조금씩 따르고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트러블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역시 조금은 그 신경을 쓰셔야 되는 한 달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자신한테는 어느 정도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불로소득도 생길 수 있는 달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29세, 89세 되시는 분들 신민년에 태어나셨고 백생량에 해당하시죠. 정관과 정제시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가 다소 찾아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부터 신용도 좀 두터워지는 그런 시기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직장인은 어느 정도 승진의 기회가 되고 또 여자분들에게는 연인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결혼운이 오기도 하는 그런 달이 되기도 하겠네요. 좋은 운세가 기다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세, 101세 되시는 분들 기민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량에 속하십니다.
정인과 정관이시니까 다른 사람들과 유대도 좀 넓고 윗사람이나 상사분들의 인정을 받아 가지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승진이나 승급의 찬스가 되는 기분 좋은 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보직이나 승급의 찬스가 오기도 하고요. 취미생활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좋은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53세 되시는 분들 정민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량에 해당하십니다. 급제와 정인이시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경솔한 은행으로 화를 자초하기 쉬운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뜻으로 호의를 베풀어도 오히려 빈축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모든 일에 지나침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2월달 한 달 동안에 날짜별 운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부호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밑으로 된 청색 화살표와 갈고리처럼 생긴 이 화살표는 운기나 아니면은 뭐 충이든 형이든 100% 동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쪽으로 된 화살표는 그러한 운세가 75% 정도의 운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된 붉은색 화살표는 반반 정도의 그런 기운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밑으로 된 화살표는 그걸 받는 입장이라서 25%니까 이 경우에는 그런 운세가 아니면은 충이나 형이 없다 보셔도 되는 그런 기운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1일날 역마살입니다. 그 다음에 13일도 역마살이죠. 그 다음에 25일도 같은 역마살입니다. 이 역마살은 이동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거주 이전, 또 원거리 출장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고, 뭐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보직의 변동 이런 것들도 전부 이동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역마살은 지살하고 다르게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직장 상사의 지시나 환경의 변화 아니면 직장의 발령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보시면은 위로 화살표니까 1일 날은 한 75% 정도의 운기가 작동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일 날은 한 절반 정도의 운기가, 그 다음에 25일은 역마살 기운이 없다 보셔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일날 6회살의 방합이죠.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6회살은 다소 인덕도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을 받기도 좀 힘든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소 힘들고 신상에 잔병치레가 생기거나 구설수도 따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합이 있죠. 이 방합은 가족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운세가 2일날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이런 날은 조금 주의하시면은 그 육해살 기운은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14일 날은 육해살 기운이 없다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일은 밑으로 화살표니까 천간이 생하는, 육해살을 생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물론 가족이 도우는 기운도 똑같이 100%로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날은 육해살 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 다소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일날 화개살입니다.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27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화개살은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활동, 뭐 철학서를 읽는다든가 종교에 심취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소 정신적인 활동이 강화되는 그러한 날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위축되거나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날, 오히려 새로운 충전을 할 수 있는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런 기운이 3일 날에는 75% 정도, 그 다음에
5일 같은 경우에는 반반 정도니까 본인 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화개살 기운이 작동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7일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 기운이 없다 보셔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4일날 급살입니다. 자, 16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28일도 같은 급살이죠. 이 급살은 급탈이나 도난, 부상, 자, 이런 것들도 의미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느 정도 잃거나 빼앗기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나 외식 아니면 여행 뭐 이런 데서 물건을 잃거나 놓고 오는, 자,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다못해 딱지라도 긁을 수 있는 약간은 좀 손실이 갈 수 있는 그런 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잘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날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운세가 한 75%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날은 한 절반 정도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조금 조심하면 되는 날로 보시면 되겠죠. 28일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일날 제살입니다. 그 다음에 17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이 제살은 일종의 수옥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우연한 사건, 사고, 자,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구설수가 생기거나 재물의 손실이 오기도 합니다. 제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생활도 바깥으로부터 좀 단절된 것 같은 기운이 들기도 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좋은 날로 마감할 수도 있겠다 싶겠죠. 자, 여기 이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운이 75% 정도. 자, 이날은 한 절반 정도니까 조금 조심하면은 별 문제 없는 날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6일날 천살이 육형입니다. 18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천살은 지진이나 가뭄, 홍수 아니면 화재 뭐 이런 것들처럼 불가항력적인 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하는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아니면 하던 일이 그 결과가 합리적이지 못한 상태로 끝나버리는, 자, 그런 상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벌려봐도 그닥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다소 혼자 감내하기가 어려운, 자,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지만은, 자, 여기 6일날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밑으로 화살표니까 무시해도 되는 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일날은 위에서부터 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천살이 육형이 100% 동작을 하니까 18일날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날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일날 지살입니다. 자, 19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지살은 역마살하고 마찬가지로 이동살입니다. 이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직장의 변동이나 근무지의 이동 아니면 보직의 변동, 뭐 해외 출장, 나들이, 자, 이런 게 모두 그런 이동살에 속할 텐데요. 이 지살은 그 역마살하고 다르게 외부의 요인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직장의 발령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로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조금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날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자,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도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기운인데 7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기운이 한 75%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19일 정도에는 한 절반 정도의 기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8일날 도화살의 원진살입니다. 자, 20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도화살은 일종의 인기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정에 관한 문제나 이성에 다소 인연이 있을 수 있는, 자, 그런 날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원진살이 끼어 있죠. 그죠? 이렇게 원진살이 끼어 있는 날은 좋은 결과보다는 안 좋은 결과가 생기기 쉽다 보시면 되겠죠. 요즘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날은 자칫하면은 미투 운동에 말릴 수 있는, 자, 그런 날이 되기도 하니까, 자, 차라리 이런 날은 이성에 눈독을 들이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날은 어떻습니까? 50% 정도의 운기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기운 무시해도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9일날 월살의 충입니다. 자, 21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월살은 일종의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에 다소 지장을 받거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별것 아닌 일로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다툼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되니까 다소 화목에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날로 보기도 합니다. 거기다 춤까지 있죠. 그죠? 조금씩 어려운 가운데 자칫하면은 다투거나 아니면 트러블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다소 주의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죠. 9일날은 100%의 운기니까 상당히 그런 기운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일도 청색의 고리네. 그죠? 이날도 100%의 운기입니다. 이날도 역시 그런 기운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0일날 망신살입니다. 10일날 망신살이고, 자, 22일도 망신살이죠. 이 망신살은 술이나 뭐 이성문제 등으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날은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다소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경우라 가지고 그 망신의 기운보다 더 많은 좋은 쪽으로 반대급부가 생기는 그런 운세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0일 날은 75% 정도의 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일은 그런 운기가 그렇게 기대할 만하지 못하다. 25%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1일 날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그 다음 23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장성살은 최고조의 운기라고 보면 됩니다. 12신살의 12가지 기운 가운데 가장 힘이 느껴지고 또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살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삼합까지 끼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직장의 동료나 회사 뭐 바깥에서 만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도 있고 부모 형제나 친구 누구라도 도움이 되는 좋은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날은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운기로 보기도 하죠. 이렇게 좋은 날인데 11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한 50% 정도의 운기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좋은 날로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3일은 그런 기운 별로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2일날 반한살입니다. 그 다음에 24일도 반한살이죠. 이 반한살은 어느 정도 주관성도 강하고 하고 싶은 아니면 추진하는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날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재능을 발휘하거나 상사나 선배 윗사람들의 눈에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장성살이 현역이면은 이 반한살은 그 일을 끝내고 조금 쉬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관예우를 받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죠. 장성살 때보다 조금 덜 일하고도 오히려 보수나 대우는 그때보다 더 나은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날이 된다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날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위로 화살표니까 75% 정도의 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4일은 위로 빨간색 화살표니까 한 50% 정도니까 조금 아쉽지만은 둘 다 100%의 운기는 아니네요. 지금까지 2019년도 2월달 양띠 분들의 그 한 달 동안의 날마다의 일진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